네, 안녕하세요. 세리탈출입니다. 정말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사정없이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대만에 일주일 사이에 무기 공급을 2건이나 승인을 했고, 사우디에는 F-35를 공급하는 것으로, 또 민간 원자력, AI 이런 포괄적인 그런 협력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우디도 이게 중국과 관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중국을 사정없이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길래 도대체 이런 중국을 몰아세우는 그런 배경,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건입니다. 총액 10억 3천만 달러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전투기 및 전투기 부품 판매 3억 3천만 달러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19일에는 나삼스 방공 시스템 7억 달러를 판매 승인했습니다. 나삼스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그거를 이제 요격하는 거죠. 근데 성능이 굉장히 좋죠. 예.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죠. 반발하거나 말거나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서태평양 동아시아에서 이 중국 방파제를 강화하는 건데요. 11월 7일에는 사실 그 미국과 코디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수상이 미국을 대신해서 말해준 겁니다.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서태평양에서 거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발신했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등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있죠. 11월 14일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투기 및 그 부품 3억 3천만 달러 판매 승인, 1차 승인이 일어났고, 곧이어 3일이 지난 17일에는 대만에 2차로 나삼스 대공미사일 판매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 곧 이어서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 그 MBS와 이제 그 미팅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F-35 판매 승인을 공개를 했고요. 미국 사우디 민간 즉 비군용 원자력 승인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 만찬에서는요, 일론 머스크, 다음에 젠슨 황 엔비디아 사장, 팀 쿡이 빠졌네요. 팀 쿡, 애플 사장, 이런 사람들까지 줄줄이 다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MBS는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을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군사지정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동에서 중국의 뿌리를 뽑고 중국의 에너지 숨통을 거머쥔 겁니다. 사우디는요, 이 미국, 중국, 독일복이 박쥐 게임을 해왔어요. 이게 당연하죠.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펙 내세워서 말하자면은 그 석유를 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했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했다고요. 갑 중에 갑 놀이를 했죠. 그 갑 중에 갑을 계속 놀이를 하다가 조금씩 약화되니까 그 다음에 박쥐의 갑을 했죠. 갑스러운 박쥐를 했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이 중국 편이고, 이란 내세워서 중국이 도발할 수도 있고, 중국이 또 중동 에너지의 최대 고객이기도 하고, 미국이 그까짓 거 반체제 인사 하나 터키에서 잡아 죽여가지고 어째 좀 카쇼기, 어째 좀 시체 빼돌리기가 그러니까 시체 좀 난도질해서 좀 정육점 하듯이 회 좀 떠가지고 빼낸 거 가지고 인권이라고 떠들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박쥐 게임을 해왔어요, 실제로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죠. 바이든 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에게 석유를 증산해달라. 그래, 증산을 해서 국제 석유 가격을 낮춰가지고 러시아를 좀 타격을 주자. 그러는데 오히려 감산을 결정해버렸죠.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겁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후가 중국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F-35까지 받게 되고 미국과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100% 미국으로 엮이는 그런 계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이 그렇게 크게 보도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100% 미국 노선으로 정리된 거예요. 중국을 차버리고. 그 사우디가 이 100% 미국 노선을 선택한 배경은 뭘까? 우선 첫째, 그동안 중동이 바로 정돈됐죠. 시리아 아사드 정권 날아갔고요. 이란 무력화됐고요. 이란의 꼬붕, 3꼬붕인 꼬붕셋,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가 무력화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동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퇴조를 했죠. 지금 중동에 대해서 러시아가 뭐 끽소리도 못하는 상태예요. 중동은 무슨 중동이야? 근동에도 끽소리 못해요. 니어이스트. 근동은 어디냐면 이제 남코카서스를 가리킵니다.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이런 데요. 거기서도 끽소리 못하는데 중동까지 오려면 근동에서 육지로 따지면은 이란 거쳐서 그리고 중동 오는 거잖아요. 그 아랍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완전히 이제 아작났다는 소리죠. 이 여기서는. 거기다가 이란이 이번에 이제 12일 전쟁이라 그러죠. 12day war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쥐어 터져갖고 이제 깨갱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기력 무대응이잖아요. 이란이 야 우리 호르무즈 해협 막을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야야야 그거 막으면 우리 에너지 끊겨 임마. 왜 막어? 중국이 말렸단 말이에요. 그 꼴을 보면서 사우디가 아 얘들은 종이호랑이구나. 얘들이랑 잘못 엮였다가 골로 가겠네. 그러고서 100% 미국으로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요번에 나타난 거예요. 정말 세상에 눈알이 핑핑 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리짜이밍은 세상에 이렇게 눈알이 핑핑 돌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하려나 몰라. 예.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뭐냐. C5를 미국풍으로 안아들였잖아요. 원래 C5란 용어 자체는 C5 플러스 1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국무성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5탄 국가. 그러니까 저쪽 동쪽부터 얘기하면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남쪽으로 좀 서남쪽으로 내려오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5탄 국가죠.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좀 자원이 많이 나서 부자인 나라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고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은 개털이고 예, 그런 상태죠.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탄 국가 정상들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5탄 국가들이 러시아 영향권에서 탈출하는 거라고요. 우크라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우크라 침공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옛날 소련의 영광, 더 나가서 옛날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거든. 잠깐만. 옛날 소련의 영토, 5탄 국가, 전부 옛날 소련의 영토야. 옛날 제정 러시아의 영토, 5탄 국가, 전부 옛날 제정 러시아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크라가 내일은 우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기 어디야 그 푸틴을 면전에 두고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우리는 그 압카지아 뭐 이런 데 저기 어디야 그 조지아에 세운 그 러시아의 위성 국가라고 하는 요만한 그 반란 집단 아카지아 이런 거 우리는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이 소리를 했잖아요. 푸틴 면전에서. 그게 뭐냐면 우크라 침공이나 이런 그 이런 거 그러니까 러시아와 푸틴의 이런 공격적 성향에 대해서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우리 불편해 이 메시지예요. 그게 이번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5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5탄 국가들 지금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엄청 잠식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크라 침공의 실제 배후 오너잖아요. 중국이 뒤에서 버텨주니까 러시아가 저 짓을 저질러 왔지 중국이 주저앉았으면 러시아 발 뱉기 들었죠. 게다가 중국의 무서운 기세로 5탄 국가를 침투 장악하고 있으니까 5탄 국가 입장에서는 야 우리 미국에 보험 들어야겠어. 이게 미국의 보험 상품 집단 판매 사건입니다. 예. 미국의 안보 보험 상품을 판 사건이에요. 이게 5탄 국가에게. 볼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도 불과 뭐 11월 초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 불과 한 열흘, 보름밖에 안 된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는 그 배경이 뭐냐. 시진핑의 권력 장악력이
저하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국 안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강경파 또라이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난세가 왔다 중국에. 그 어디야 저기 그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여자, 예,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여자죠. 전 세계 모든 여성 중에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 그 벵가지 소녀죠. 예, 그 2012년 국무장관 할 때 그 리비아의 벵가지에 이제 그 회교도 그 무슬림 그 테러리스트들이 미 대사관 습격한다 이 정보 있었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래서 경비 늘려달라, 보안 늘려달라 이 정보 있었다고. 근데 그거 무시했잖아. 그래가지고 대사까지 죽었잖아요 그때. 그 영화 13에 나오는 거죠. 13이라는 영화. 그 영화 차분히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 국무장관 그만두고 2013년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열린, 돈 엄청 받았을 거예요. 한 50만 달러, 100만 달러 받았을 거예요. 비공개 이제 그 연설에서, 비공개 이제 그 마지막 강의에서 이 뭐라 그러냐,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는 시진핑을 밀어줘야 된다. 그래도 제가 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제어하는 그 핵심 축이다. 그 제래도 있으니까 중국이 그래도 나라 꼴 돌아가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에게는 야, 내가 너의 로망을 알아 해서 패를 팔았고, 공상청년단파에는 야, 그래도 내가 온 거네. 보시라이 저 또라이 극좌파보단 훨씬 더 내가 현실주의자잖아. 그렇게 해서 패를 팔았고, 그 다음에 그 태자당에는, 예, 태자당한테는 야, 우리 아버지 봐봐. 내가 바로 태자당 아니냐, 내가 너희들처럼 문혁대 나저게 하방당했던 태자당이잖아. 그 우리 베이징 다 동기들이잖아. 다 그 종란하에 모여 살던. 그렇게 패를 팔았던 거예요, 시진핑이. 그래서 권력을 잡은 거거든요. 그와 똑같은 얘기를 결국 힐러리 클린턴이 했고, 그게 또 현실인 면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진핑한테 대들고 있는 중국 군부의 장유샤. 그럼 장유샤는 온건한 인간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인민해방군 거기는 완전히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개또라이 집단들이 이끌고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뭐 햇소리하면 말이 안 통할 거라고. 현실적인 얘기하면 햇소리로 취급해 버릴 거라고요. 간첩 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진핑 권력이 약화되고 시진핑이 장악력이 떨어지면 중국이 온건으로 나이스하게 그냥 가냐? 아니죠. 사분오열되죠. 단파는 단파대로, 즉 온건개혁파는 온건개혁파대로 날뛰고, 그 다음에 저 태자당은 또한 두 개로 갈라져서 날뛰고, 인민해방군 쪽은 또 강경파대로 날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시진핑 잔당은 또 강경파랑 손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베센트가 그 히토류 생쇼 벌어졌을 때 했던 얘기를 우리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베센트가, 제가 소개했었죠. 중국의 히토류 소동은 통제를 벗어난 자들, 로그, 영어로 ROGU이라 그럽니다. 보통은 정보기관에서 뭐 요번에 저 이상한 발언하고 뭐 이상하게 메모했다고 주장한 홍머식이 국정원에 그 일종의,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 로그거든. 지가 멋대로 그림 그려서 지장사한 거 아니야. 만약에 곽종근의 그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로그예요. 지가 멋대로 그림 그려서 지가 날뛴 거지. 계엄 났다니까 과잉충성 그림 그렸다가 아닌가비요 하니까 거꾸로 고무신 신고 뭐 이럴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저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예. 이런 경우를 로그라 그래요. 통제를 벗어나서 날뛰는 거. 그런 자들의 작품일 수 있다. 히토류 그 소동이 이게 시진핑서부터 해서 일사불란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직접 들어보십시오. It's very difficult to know what perhaps the vice minister who showed up here with very incendiary language on August 28th has gone rogue. Perhaps he's gone rogue. So we don't know. But what we do know is.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리첸강 이야기를 사례로 들지만 이 전체 문맥이 지금 그 히토류 그 소동이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자들이, 그 고위 관료들이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서 지멋대로 날뛰는 것 같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지어내서 하고 있는 말일까?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 무시무시한 데죠. 돈 다루는 데에 정보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알 카포네를 잡은 건 FBI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였어요. 탈세로 잡았어요. 그래서 베센트가 이게 이런 말을 한 게 결국 보면 미국이 중국의 지금 내부가 통제 불가능해서 각 파벌, 각 그 정파들이 막 날뛰는 상태로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은 미국이 그거 눈치 보고 힐러리 클린턴처럼 우리가 진핑이 내세우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온건한 상태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힐러리 클린턴 같은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나 이쪽은 어떤 생각이냐면 야, 너희 망가지냐 어차피.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한 놈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날뛰기도 하네. 그럼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너희 위험한 놈들이 안 날뛸까? 더 날뛸 거야.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너희 밀어볼게. 자식아 한번 까불어봐. 인마. 그러고서 미는 거예요. 러시아 북한 손잡고 생쇼해봐. 너희 다 끊어졌어 지금. 중동 떨어져 나갔어. 유럽 떨어져 나갔어. 동구 떨어져 나갔어. 그다음에 그 코카서스 산맥 남부 쪽 떨어져 나갔어. 중앙아시아 떨어져 나가서 너희 남은 게 뭐야? 결국 너희 남은 건 러시아, 북한, 중국이네. 너희끼리 똘똘 뭉쳐서 한번 생쇼 한번 부려봐 이 자식들아. 그러고서 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오늘 청기누설 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리짜이밍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더블당은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고 방식을 전혀 못 접근해요. 우리가 이 같은 현실적인 냉정한 통찰에 도달할 때 그때 우리의 우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포지셔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